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정직하라. 그 속에 설득과 덕행의 비결이 있고 정신적 영향력의 원천이 있으며 예술과 인생의 최고 규범이 있다. 레프 톨스토이. 올바른 태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영업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태도다.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먼 빈센트 필은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의 세계에서 정직한 태도와 순수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과 중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라. 영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도록 돕는 일이다.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고객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영업 성과와 실적 계약 성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찾아보고 실제로 그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가야 한다. 그 결과 고객과의 만남을 마친 후에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왜 순수한 마음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학습지 영업을 할 때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개척 영업을 많이 했었다. 오후 늦게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들과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아들은 엄마보다 키가 커서 듬직하게 장본것을 들고 있었다. 나는 활짝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참 대견하네요. 고학년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 좀 드릴까요? 내가 웃으면서 아들을 칭찬하며 다가가니 그 엄마도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아이는 워낙 공부하기 싫어해서요. 어머니 당연하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여기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료를 드리며 질문하자 아들과 엄마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우리 아들은 축구만 좋아해요. 그것 말고는 오락을 좋아하죠 뭐. 와 멋지네요.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도 많겠어요. 어머니,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틈만 나면 축구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잠 온다고 하고 이제 곧 중학교에 가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엄마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니, 아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또 아들 수준에 맞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집중력이 떨어져 잠이 올 수밖에요. 그럼 어떡해요? 엄마는 답을 달라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제가 아들의 학습 상태를 먼저 진단해보고 도움을 좀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고맙죠. 그 학모는 도움을 좀 드릴까요? 란 질문에 반갑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 후 과정은 영업 프로세스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그 학생은 오랫동안 내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에게 다가갈 때는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에 고객의 정보가 확보되면 먼저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확보된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고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영업에서는 학모들이 궁금한 것을 그 입장에서 고민해 보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학모들의 꿈은 자녀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나서야 한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나가면 여유 있는 표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처음으로 고객을 만나면 낯설지만 활짝 웃으며 호감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활기차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은 영업에 상관없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과 태도를 보고 자신의 태도도 호의적으로 바꾼다. 위에서 학모가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표현은 거절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해나가자 마음이 바뀌면서
새로운 영업의 장이 열린 것이다. 그럼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흥미를 유발시킨 후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낸 것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면 된다. 더불어 모든 대화에는 공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고객의 말에 대한 공감 없이 본인의 말만 하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순수한 마음으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다가서야 한다. 간혹 고객 중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있다. 그럴 때는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을 통해 고객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우면서 그것을 함께 찾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하면서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순수한 질문으로 경청하라. 법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척 영업을 할 때였는데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는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큰 회사는 뒤로 미루고 작은 회사부터 방문했었다. 보통 작은 회사 대표들은 기술부서와 생산부서의 경영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는 대표들이 많았다. 내가 만났던 분 역시 40대 중반이었는데 일 중독자처럼 회사 운영을 하고 있었다. 먼저 제안서를 보냈는데 너무 바빠서 전화로 약속을 잡을 때는 긴 대화를 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첫 미팅을 가졌을 때 나는 영업의 새로운 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첫, 미팅 시간에 내가 사업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 무엇이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임을 자신감 있게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40대 중반의 대표는 사업 초창기 시절 본인의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충분히 공감하며 경청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을 진심으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 중 꼭 필요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대부분의 말은 고객이 하게 했다. 어려웠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과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도 했다. 그 대표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처음 만나는 나에게 2시간 이상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놀라웠다. 첫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준비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연히 대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그 대표 역시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지금의 숨가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노력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객을 돕겠다는 진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다가가면 반드시 고객이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 온다. 경청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라.